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온라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자, 핵산이라고 하는 물질은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유전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DNA, RNA가 있고요. 이런 핵산을 구성하는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그전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자, 핵산을 구성하는 단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인산, 그리고 당, 그리고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한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세부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은요.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 그래서 5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당이라고 해서 5탄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는 염기는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종류가 어떻게 다르냐면 DNA와 RNA라고 하는 물질에서 세부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4가지 종류고요. R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이지만 DNA와 RNA에서 오는 염기가 이렇게 역할이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4가지. 그 다음에 A, G, T, C 이렇게 약자로 나타내게 되지만 일단은 풀 네임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 G, T,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U에 해당하는 것은 유라실이라고 하고 U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기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주시고요. 자, 이런 핵산은요. 지난번에 배워서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아미노산들이 길게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되듯이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분자가 길게 연결되어서 일단 핵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결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와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는데 되게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결합하는지 보면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과 인산이 연결이 되고요. 당, 인산이 연결됩니다. 당, 인산 이런 식으로 쭉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이 되고요.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된 분자를 폴리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옆에 빈칸을 세워보면요.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같이 공유 결합을 하고요. 이런 방식이 반복되어서 긴 사슬 모양의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위에서 보듯이 4가지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A, G, T, C 순서로 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C가 올 수도 있고 A가 올 수도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길게 연결이 되고요. 이런 어떤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되느냐. 그래서 아데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와 구아닌을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길게 말하지 않고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인산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염기로만 뉴클레오타이드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쭉 배열된 염기들을요. 염기 서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염기 서열은요. 굉장히 이 4가지를 어떻게 길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산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핵산의 종류, 이 DNA와 RNA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길게 연결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DNA, 우리가 많이 들어본 디옥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DNA라고 하는 물질은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 아니라 두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서 꼬여 있는 구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자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당 일상골격이 쭉 연결되고 염기가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를 하고 있다면요. 이게 한 가닥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가닥이 이렇게 같이 이 가운데 있는 염기들 간의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서 마치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분자가 두 개가요.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분자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가운데 염기끼리 결합을 해서 사다리 모양이 되고요. 이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꼬여서 이런 나선형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그 스냅사이어스 영상을 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영상에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그런 노력과 과학사를 잠깐 알아봤었죠. 자, 어쨌든 DNA는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폴리누클레오타이드 가닥이 두 가닥이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이렇게 사다리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하고 인산이에요. 이 사다리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이 당, 인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사다리의 이 다리, 가운데 다리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닥이 있으니까 염기도 두 군데서 튀어나와 있고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우리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었죠.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당은요. 5탄당, 5개의 탄소로 구성된 당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D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을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옥시리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영어로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DNA에서 이 앞에 D자가 의미하는 게 바로 디옥시리보스의 D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DNA가 하는 기능은요, 우리 몸의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유전 물질의 형태고요. 자, 이제 RNA라고 하는 물질은요, RNA라고 하는 물질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체가 아니라 이거를 다른 어떠한 물질을 변환하기 위한 복사본에 해당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도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설계 도면 원본은 그 건축 이거를 설계를 한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겠죠. 이 설계 도면 원본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설계 도면의 부분을 복사를 하고요. 이 복사본을 가지고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야 집의 형태가 나타나죠. 도면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근데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복사본은 일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복사를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사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듯이 우리 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설계 도면의 역할을 하는 게 DNA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그 복사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RN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이중나선 구조가 되어서 가운데 염기서열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염기서열이 가운데 보호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닥 중에 가닥을 풀고 한 가닥 가지고 복사를 해야겠죠. 사실은 복사라고 하지 않고 전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RNA는 이 긴 DNA 분자 중에서 일부분만, 이 DNA 분자의 한 가닥만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복사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복사를 하는 그런 복사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두 가닥이 아니라 하나의 가닥으로 구성된 단일 가닥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RNA를 구성하는 이 가운데 염기는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아데닌, 구아닌, 티미닌, 유라실, 사이토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NA, 여기 당에서도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DNA는 디옥시리보스라서 DNA예요. 그러면 RNA는 왜 RNA일까요? 네, RNA를 구성하는 당의 이름을 리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R을 따서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RNA는요,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어딘가에 전달하는 거예요. 어디다 전달하냐면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기구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별표 두 개가 있죠. 자, DNA를 구성을 할 때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이렇게 마주보고 가운데 염기끼리 결합을 해서 형성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염기들 간에 AGTC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 간에 랜덤으로 결합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때 결합을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데닌은 티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은 남은 염기인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합니다. 자, 다시 아데닌은 티민과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오는 염기가 A라고 하면 이 반대쪽에 오는 염기는 반드시 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오는 염기가 G라고 얘기하면 반대쪽에 오는 염기는 반드시 C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세 번째 오는 염기가 T라고 하면요, 반대쪽에 오는 염기는 반드시 A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닥에도 염기가 예를 들어서 C면 반대쪽 가닥은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TGC 이렇게 결합이 반드시 이렇게만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한쪽 가닥의 염기 서열이 AGTC, AC, AA 등등등등 쭉 나가잖아요. 그럼 반대쪽 가닥의 염기 서열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염기의 상보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DNA 한 가닥의 염기 서열이 AAGC, TTCAG일 때 반대쪽 가닥의 염기 서열을 써라. 이런 문제를 선생님은 자주 내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 서열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는 거. 그럼 A는 T와 G는 C와 결합을 하니까 A가 온다는 것은 반대쪽 가닥에 뭐가 온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T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또 A가 있으니까 반대쪽 가닥에 T, G가 있으니까 C, C가 오면 G, T가 오면 A, T, A, C면 G, A가 오면 T, G가 오면 C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 가닥의 염기서열, 이게 정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 종류는요, AGTC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인데요. 이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해서요, 염기 서열이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면요, 이 DNA가 갖고 있는 바로 정보는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서열의 도면, 모든 유전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 DNA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가
우리 몸의 모든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핵산에 관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할 말이 조금 더 있어서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